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예요.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 쪽에 일어났는데 붉은색 바지를 입어 모습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적고적의 난이 나왔습니다. 진성여왕 때 해당하는 거죠. 뭐 엮어가지고 최치원과 원종과 애노의 난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 운천주 도독 헌창은 김헌창의 난이 나왔죠. 그의 아버지 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고 연호를 세워 경운, 원년이라고 하였다. 뭐 장안, 경운 뭐 이런 명칭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대 들어가게 되면은 선원헌, 흥진경 이렇게 해가지고 경순왕까지가 되는데 이름이 이제 하필 헌덕왕이고 김헌창이죠. 뭐 공교롭게도 뭐 우연히 이렇게 맞는 건데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김헌덕, 김헌창,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신라 하대 헌덕왕 때 일이 되겠습니다. 달을 또 읽어볼까요? 아찬 오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공보에게 말하였다. 김명은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장군의 군사를 빌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장보고의 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이제 하자면은 이제 하대에 선원헌 흥진경 할 때 흥덕왕이 되죠. 이때 이제 장보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장보고가 난을 일으킨 거는 이 다음의 왕.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문성왕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제 장보고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장보고가 이 사이에서 성장한 시점에 대한 이런 설명이에요. 이건 뭐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오는 사료인데 장보고가 여기서 장군의 군사를 빌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해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해서 장보고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후에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왕비로 세우려다가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돼가지고 장보고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한능검에서 필요한 정도는 장보고와 관련된 그런 사료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뭐 순서 그대로네요.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가나다면 1번이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얼마 전에 강원도 철원에 다녀오셨죠. 내 궁예가 세운 땡땡땡의 도성터를 현장 조사하고 왔습니다. 화면과 같이 도성터는 비무장지대에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데 그러면 후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후 고구려 각 국가를 현재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후 고구려가 이제 이후에 왕건이 추대가 된 이후에 고려가 되는 거죠. 후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가 신라 중대에서 무문신요 성경에 선언한 무문신요 성경해 해서 병덕왕하고 해공왕이 이렇게 나왔는데 해공왕 때 이 병덕왕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왕권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해공왕 시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귀족들의 난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전에 봤던 거 김지정의 난 김지정하고 이제 해공왕은 같은 편이에요. 김양상이 등장하죠. 김양상을 김지정 쪽에서 제거를 하려고 했지만 김양상이 이거를 알아봐가지고 김지정도 제거하고 해공왕도 피살됩니다. 그래서 김양상이 하대의 시작인 선덕왕이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을 했죠. 근데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각간의 난 지금 각간이라고 했잖아요. 각간은 우리 17관 등에서 맨 위에 있는 이벌찬을 각간이라고 해요. 이제 관등제에서 맨 위니까 급수에서 제일 위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1급 공무원 그런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뭐 국가직은 1, 2, 3급을 합쳐가지고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맨 위에 있는 계급들 각간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대공 하면은 김대공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뭐 해공왕 때는 뭐 96 각간의 난 해가지고 96명의 각간들 전국에 있는 최고위층에 있는 각간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난도 있고 귀족들 또뭐 김경신 같은 인물들 선원헌 흥진경 할 때 이후에 이제 원성왕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까지는 뭐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갈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에서 이제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선지가 나오니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해공왕 때 해당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뭐 모른다 손 치더라도 문제를 한번 계속 읽어보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두었다. 궁예에 대한 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건 견훤의 후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창 전투에서 후 백제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이건 이제 왕건이죠. 이때 이제 고려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제도를 두었다. 이거는 발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뭐 1번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 각간대공, 각간하면은 이벌찬을 말한다.
언제냐? 해공황 때다. 해공황 때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중대의 마지막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죠. 발해의 함화사년 불비상이자 우리는 뭐 이렇게 잘 나오는 문화재가 아니죠.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 등이 새겨 있고 아래에는 비문이 있다. 비문은 허황부 관리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가해 국왕이 허황 등의 제후를 거느린 황제와 같은 위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국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발해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해하면은 이제 고, 무, 문, 성, 선 이렇게 되죠. 고무문 성선 해가지고 고왕. 대조영이 이제 진국을 세우고 그게 발해가 된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무왕하고 문왕 때는 이 두 부분을 시기를 나눠가지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게 8세기 전반이 되고요. 이건 그 8세기 후반이 되는데 우리가 세기까지는 알 게 없지만 무왕 때 관계 하면은 당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신라하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문왕 때 가게 되면 당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신라하고도 관계를 회복하죠. 다만 이제 뭐 경쟁적인 관계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당하고 신라 당신하고 안 친한 거 이때 무왕이고 당하고 신라하고 친한 건 문왕이라는 거 정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성왕이 있고 이제 이 우리 문제에 나온 해동성국 하면은 선왕 때죠. 9세기가 될 텐데요. 신라 9세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때지만 발해에 있어가지고 9세기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최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아주 전성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98-926 하게 되면은 발해가 이제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속을 해요. 고려가 생기고 나서 이후에 918년부터 왕건이 고려를 했으니까 고려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발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보기를 하나씩 읽어봐요.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에 대한 이야기죠. 구서당 중앙군이라고 했고요. 10정 지방군이라고 했습니다. 중앙군 지방군도 뭐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구서당 10정 하면은 통일신라의 군사 조직이다 정도만 외우고 가면 되겠어요. 성균관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 성균관 하면은 조선시대 거죠. 조선에 대한 이야기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이게 굉장히 잘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발해에 대한 내용이죠. 4번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후에 이제 고려로 넘어와가지고 뭐 기인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5번 내신 좌평, 위사 좌평 등 다 무슨 좌평 그러죠. 6좌평 관제를 마련하였다. 백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백제에서 이제 정삼을 기억을 해야죠.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천정대라고 했습니다. 한번 뭐 복습해 볼까요? 유래성 한성 시대 다음에 옹진 시대 그리고 사비 시대 뭐 지도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백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 유적지 안에는 없다고 했어요. 한 이 정도에 있다. 그래서 천정대 바위 돌멩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좌평 뽑을 때 뭐 상좌평을 뽑든 위에다가 이름을 봉해가지고 놓으면은 다음날 그 찾으러 가면은 뭐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을 재상으로 선출했다 해서 이게 정삼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를 또 읽어봐요. 국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설명에 옳은 것은 오늘 소개해 주실 자료는 뭔가요? 이것은 일본 이시야마사에 소장된 가구영 험불 정존승다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해동성국 해가지고 제시어를 줬죠. 해동성국 하면은 발해가 됩니다. 이 과정이 가정한 것으로 양국의 교류와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고무문 성선 중에서 하나하나씩 또 발해도 외워봐요. 무왕하면 이제 당신하고 당하고 안 친하고 신라하고 안 친하고 문왕 때 와야 당하고도 친하고 신라하고도 교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왕 때 가게 되면은 발해가 있고 당이 있고 신라하고 당은 이제 안 친하다가 나중에 다시 성동왕 때 가가지고 다시 친해지게 되죠. 뭐 무문신요 성경에 하니까 뭐 신라 중대에서 이미 당하고 신라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럼 발해하고 당은 이제 안 친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 돌궐하고 우리 시험에서 돌궐까지는 안 나오는데 돌궐하고 발해하고 일본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해에서 국서를 보내죠. 발해하고 돌궐하고 일본 그리고 당하고 신라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이제 문왕 때 오게 되면은 해소가 되죠. 당하고 발해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뭐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감안하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발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요.
1번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우리가 광군하게 되면은 고려시대 이제 초에 거란족하고 충돌이 있어요. 거란족이 이제 발해를 멸망했다 해가지고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거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부교 사건 해가지고 거란에서 낙사를 줬는데 다리 밑에서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막 굶어 죽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란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 정종 때 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가지고 만든 게 광군입니다. 2번 봐요. 구서당 십정 하면은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거죠. 신문왕 때. 3번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 연호 중에서 꼭 외워둬야 하는 연호입니다. 우리가 고려 가게 되면은 과거제를 실시한 광종 때의 연호예요.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4번 오경 15부 62조. 뭐 발해하면은 맨날 이것만 물어보죠. 그래서 정답이야 4번이 될 테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땡땡땡의 중대성에서 중대성이라는 명칭이 나왔네요. 발해를 떠올릴 수 있어야죠. 일본의 태정관에 보낸 외교 문서의 사본입니다. 문서에는 정당성이라는 명칭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중대성, 정당성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통치 구조에서 발해의 중앙 통치 기관들에 속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당나라가 삼성 6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발해가 있고 고려도 이 영향을 받죠. 먼저 처음에 이제 발해의 경우에는 똑같이 삼성 6부를 하게 되고 고려에는 이성 6부를 하게 됩니다. 이 특이한 기군 뭐 도병마사하고 이제 식목도감을 좀 특징적으로 고려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요. 발해의 경우 당하고 똑같이 삼성 6부입니다. 명칭이 어떻게 되는가? 정선중 해가지고 정당성이 최고 기구가 되는 거고요. 최고 기구의 이제 수상은 대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성이 있어요. 이 이후에 이제 뭐 6부는 뭐 충 있는 지혜 시인에서 좌사정 우사정 나눠서 뭐 이원적 운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지금 일단 나온 거는 정당성이 나왔죠. 그리고 중대성이 나왔습니다. 이 왕명과 관련된 거고요. 왕명을 작성하고 반포하는 건데 뭐 선조성이나 중대성보다는 이건 이제 명칭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당성이 최고 기관이죠. 그래서 발해 정당성 하면은 발해를 정당성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아 발해를 말하는구나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주자감 발해의 경우에 주자감이 교육기관의 명칭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중경대는 이제 관리 감찰에 대한 이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육기관은 뭐 시험에 줄곧 나오곤 하죠. 3번 읽어봅니다. 일단 뭐 국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발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돼요. 광군이 또 나왔네요.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나왔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려에서 그 왕건부터 거란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자감이 나왔네요.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뭐 주자감은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예요. 3번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마련하였다. 신라 저 위에 집업진 시대에 나오는 거죠. 집업진 시대 중에서 가운데 법흥왕 때 그 몰상 골병 할 때 골품제가 있습니다. 4번 구조 5소경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에 해당하는 거죠. 5번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귀족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뭐 평이한 내용이네요. 주자감이 발해의 교육기관이다 라는 점만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